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림뉴스타 김건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치, 경제, 사회 면으로 모든 이슈들이 총망라한 연말입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한 사고도 있었고 또 정치계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벌써 가입자가 4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네요. 자, 경제 이슈 가운데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목 보세요. 수소차 국내 수요 늘려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유념해두면 될까요? 뭐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폭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일진 머티리얼즈, 뭐 유니크 이런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미 도요타 측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소차는 항상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스테이션, 바로 이 충전소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과연 확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정부 쪽에서 밀어준다면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라인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건 어디다? 네. 바로 전기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아우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기차니까 전기차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내연기관에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 바로 이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필수 코스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GMB 코리아 오늘 상한가고요. 뉴인텍과 EM코리아, 뭐 일진다이아 등등. 그렇죠. 네. 많게는 상한가 뭐 10% 이상. 그렇죠. 네. 오늘 아주 그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핫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정부 측에서 내비침에 따라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앞으로의 상황들 지켜봐야 되겠고요. 경제 이슈 가운데 핫 키워드는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에 하루 동안은 7%가 넘게 하락했는데, 어제 그 50달러 아래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더 떨어져서 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30일 이후 최저가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에 역시 최저가인데요. 오늘 화학주가 상승이에요. 이 국제유가 급락의 상승세,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을 기대하는데,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가 오늘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항상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내려와야 돼.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야 돼라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유가가, 국제 유가가 얼마 정도였냐면 65불, 뭐 75불 이렇게 계속 가면서, 그 당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100불 갈 거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40불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야, 과연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40불에서 60불 사이, 여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 바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냐면요, 바로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이 화학주들입니다.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이렇게 대한유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또 항공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류비가 가장 적게 들면 가장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이 항공 주식들이다라는 거.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일제히 지금 현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좀 안 좋은 것들은 바로 정유 주식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건 좀 정유주. 오늘 주가는 어떨까요? 정유주들 보면 지금 주가면 이제는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밀릴게요. 과연 46불에서 유가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질까?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제 마진인데요. 결국은 정제 마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쪽 WTI하고 지금 북해산은 원유가 지금 현재 갭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뭐 평소 같으면 5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8불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좁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유주 도 올라와 줄 거고요. 근데 그래서 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빨간불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하락은 했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정유주들이 대표적인 뭐다?
배당주다라는 거. 이게 배당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후면 어떻게 배당을 주는 이런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릴 게 얼마나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주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뭘로 할 것이다? 바로 2차 전지 배터리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WTI 기준으로 46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16개월 만에 피해주가 정유예요. 근데 정유가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느냐. 46달러 선에서 유가의 하락폭보다 아마 반등이 이뤄진다면 정유 배당의 매력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피해주긴 하지만 관심 유효. 항공 그리고 화학은 유가 하락에 수혜줍니다. 오늘 제주항공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진칼이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진칼의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증권 시장에 큰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네. 이 기사에서는 대림산업을 꼽고 있어요. 네네. 높아진 외국인 지분율에 쏠리는 눈. 자, 주가는 5년 만에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2주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급등하더니 한 달 반 만에 38%가 뛰었어요. 10만 원대를 넘은 건 2013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대림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건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외국인 지분이 6월 말에 32%에서 지금은 42%까지 늘었고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여러 운용사와 외국인 투자자 압박이 더해지면 배당 성향을 비롯해 주주 환원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주의 시가 배당률이 한 4%, 우선주가 10%가량의 배당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다 호시적의 수주 기대감까지. 이번에 10월에 사우디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것도 그렇죠. 대표적이고요. 내년에도 또 플랜트 부분의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수주, 외국인 지분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대림산업에 대한 매력이 지금도 매수 유효한 겁니까? 우선은 좀 괜찮다라는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앞에서 잠깐 우리가 다루었던 유가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버리면 플랜트 사업에 새로운 이런 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라는 것은 하락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다. 그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그 큰 얘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새롭게 짓는 게 없다. 이 말은 이편한 세상도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 결국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요. 해외 쪽에 지금 현재 수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식의 이런 건설주들이 또 주가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 가장 큰 지금 현재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배구조가 열심히 끌어 그리고 플랜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플랜트 수주가 밀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대림산업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5일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리고 수급을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끌어갔는데 얘들의 수급이 변화가 되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좀 뒷북일까요? 기사가 약간 좀 뒤늦은 감이 조금 있을까요? 늦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분명 좋은 흐름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것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수급만 받쳐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수급이 오늘 바뀌어버리거나 그러면 아웃을 그냥 관심을 좀 멀어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이상까지 7만 원대 주가에서 한 달 반 만에 40%가량 주가가 뛰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과 수주에 대한 플랜트 기대감과 이런 지배구조, 배당, 매력을 가진 오늘 대림산업을 한진칼 다음 주자로 살펴봤고요. 자, 요새 제약바이오주들 계속 전해드리게 되잖아요. 종목별로 이슈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오늘의 이슈는 셀바이오텍이 가지고 가네요. 대장암 치료제 개발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놨는데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세를 나타내는 이유, 이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면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셀바이오텍은 대장암 치료
치료제 개발 진전으로 기업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셀바이오텍은 이 개발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PR은 14배다. 현 주가 파이프라인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 점진적인 가치 재평가를 기대하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셀바이오텍 하면 여러분들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 뭐죠? 듀오락입니다. 여러분들 듀오락이 더 어떻게 보면 셀바이오텍보다 더 유명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까지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슈가 되고, 근데 지금 현재 항암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싼 지금 현재 밸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오 업체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 20배 좀 많이 받는 거 항암제 얘기 나오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위로 떠 있는 것처럼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아마 밸류에이션은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지금 현재 한 28,55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35,000원 정도는 쉽게 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타 제약바이오주들의 종목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바이오텍이 알아봤어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